공부는 아이들이 성장이 목표가 돼야 돼요. 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 책을 좋아했던 건 정말 책이 좋았을까요? 책으로 뭔가를 막 흡수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고 분위기를 좋았고 부모님 품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 넌 한글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너 혼자 책을 읽어 라고 딱 떨어뜨려 놓는 순간 책은 굳이 아이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아이들 곁에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어 주시면,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거를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그때 너무 슬프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읽으면 책을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읽게 됩니다. 또 하나, 책을 너무 학습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책 자체를 읽는 거는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고,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에 삶의 지표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텐데도 불구하고 책을 학습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니까 아이들 책을 싫어하게 됩니다. 책을 조금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어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책도 어렵습니다. 읽어서 재미가 있고 내용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책 자체가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원으로 그렇게 막 돌리시는데 애들이 언제 책을 읽어요? 틈틈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학원 갔다가 딱 돌아온 아이가 다음 학원 가기 전에 한 30분 남아있는데 아유, 저렇게 놀 시간에 책이라 읽지,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으실까요? 애들이 조금 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의 영역으로 다 꽉꽉꽉 채워놓으면 그럴 때 책이라도 읽어라고 말을 듣는 순간 책 그놈의 거 보기도 싫을걸요? 책이라고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좀 주시고 좀 여유 있게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공부는 아이들이 성장이 목표가 돼야 돼요. 공부가 1등이 목표가 돼버리면 이게 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1등 안 하는 애들은 그건 공부를 놔야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고정값을 갖고 접근하시니까 수학문제 풀고 아이가 틀리면 화가 나시는 거고, 아이들이 옆집 아이랑 비교를 하고 자꾸 아이들의 경쟁의 뿌리에 넣게 되시거든요. 공부는 아이들이 성장해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을 아주 착실하게 이행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성적도 잘 나오게 됩니다. 공부의 본질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기 싫은 게 맞아요. 근데도 아이가 참고 끈기 있게 해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그거 해내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을 아이가 느껴야 되고요. 이 뿌듯함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아이가 수학 실력, 영어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될 거잖아요. 나 수학 잘하네. 나 영어 좀 잘하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난 잘하는 아이야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내면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처음엔 못했는데 나 되게 성실하게 이걸 해냈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간이 근거잖아요. 이 근거를 가지고 나 좀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거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다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은 넌 할 수 있어 노래 부른다고 자존감이 크지 않습니다. 우쭈쭈로 절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없어요. 칭찬으로 키울 수 있는 건 고래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난 할 수 있는 아이야. 내가 해왔잖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따라옵니다. 실력이 쌓였고 노력이 쌓여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 과정에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 제껴놓고 지금 당장의 성적에만 목적을 두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의 노력을 놓치세요. 아이도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나 노력했던 거는 까먹고 틀린 것만 생각해요.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장기간으로 이끌어가는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 정서를 갖고 제 성적을 얻게끔 만들고 싶으시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과정을 높게 사주세요. 그러면 꾸준하게 해내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실력이 쌓여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시험 기간, 부모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시험 기간이 없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보통 학교가 1학기나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학교들이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중간, 기말 이런 거 시험이 있겠죠. 지금 당장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 3주가 아니고요. 오늘, 내일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지금 와서 잔소리 해봤자 사실 의미 없어요. 이미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싸워봤자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더 안 합니다. 오늘 하루 이틀은 참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은 이 잔소리를 낮추시고 어차피 승부는 앞에서 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물론 정말 힘드실 거예요. 눈앞에서 아이가 손해보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참아지는 부모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잔소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튕겨나가든지 기분 나쁘다고 안 하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이 기간에는 미디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그 옆에서 삼겹살 굽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약 올리는 거거든요. 혹시 지하철 같은 거 타셨을 때 나는 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뭐 릴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눈길이 가시잖아요. 아이들인들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미디어 사용하시는 건 실례입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공부도 되게 체력 싸움이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가방 들어보셨을까요? 학교 갈 때 필요한 것과 학원에서 필요한 교재와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요. 가방이 진짜 무겁습니다. 저 가끔 애들 가방 이렇게 들고 종례 끝날 때 애들이랑 이렇게 가면서 가방 들어주면서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갈 때에도 제가 힘이 들 정도로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아이들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약간 애들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과도한 고카페인 음료나 그 잠을 깨기 위한 음료수를 아이들이 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라고 한다면 너 오늘 시험 잘 봤어? 몇 개 틀렸어? 이런 평가에 관련된 것들은 딱 2, 3일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과 나왔고요. 지금 그걸 질문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성적을 잘못 건들게 되면 아이들 감정 자체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근간 위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똥만 잘 싸도 아이고 황금똥을 싸네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학원 갔다 왔어? 너 왜 땡땡이 쳤어? 공부 왜 안 해? 핸드폰 그만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십니다. 그거 한 번만 녹음해서 본인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목소리였는데 내가 한 잔소리 내가 들으면 소름 끼치게 짜증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하루 종일 그 잔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 아이의 그 표정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그 잔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